안녕하세요. 윤프로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주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벅 주식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멤버십 카드로 웬만한 소형은행 못지않은 짱짱한 현금력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도 많은 시도를 해오고 또 중국 마켓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한 브랜드 밸류. 하지만 이 스벅 주식을 제대로 아시려면 스벅의 부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중점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벅의 부채에는 좋은 부채가 있고 또 나쁜 부채도 있습니다. 일단 좋은 부채부터 먼저 보죠. 보시는 건 스벅의 밸런스 쉿 중의 부채 부분인데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그러니까 유동부채 내역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스토어드 밸류 카드 라이어빌리티 어쩌고 저쩌고 디펄드 레비뉴가 나왔어요. 한글로는 이연 매출인데요. 이거는 내가 물건을 아직 팔기도 전에 수금을 먼저 땡겨받은 거예요. 상품이나 서비스로 나중에 대갚아야 할 일종의 빚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연 매출은 부채로 지급되죠. 여러분이 스벅 멤버십 카드 10,000원을 충전하면 이 10,000원이 처음엔 부채로 잡혀 있다가 여기서 나중에 4,000원으로 커피를 하나 사면 부채는 6,000원으로 줄어들고 매출로 4,000원이 옮겨가게 되는 거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이 이연 매출이 무려 1.6조 원 가까이 있어요. 한마디로 1.6조 원을 이자 한 푼 안 내고 빌렸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밑에 보시면 여기 또 디펄트 레비뉴가 6.6 빌리언 달러가 있어요. 이건 스타벅스가 스벅 매장 이외의 곳에서 캡슐 커피 등의 상품을 스벅의 이름을 달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글로벌 라이센스 판권을 네슬레한테 팔면서 받았던 돈이에요. 원래는 7.15 빌리언이었는데 매년 일정 금액이 매출로 넘어가면서 여기서는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참고로 네슬레 밸런스 시트에는 이 판권이 무형자산으로 잡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스벅은 이자 한 푼 안 내도 되는 아름다운 부채를 총 9조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쁜 부채는 뭘까요? 이번에는 캐시플로우로 한번 볼게요. 여기 Repurchase of Common Stock을 봐주세요. 자사주 매입인데요. 1조, 2조 정도로 자사주 매입을 해오다가 2018년에 갑자기 7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작년에는 무려 10조가 넘게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대략 18조를 자사주 매입에 썼는데요. 물론 네슬레한테 7조 받았으니까 돈이 많아서 그랬다면 아무 문제 없고 좋겠죠. 근데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있었다면 갑자기 장기 부채를 6조 원이나 왜 빌렸을까요? 평소엔 보통 1조 원 미만으로 빌리다가요. 물론 부채를 빌린다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 주황색이 스타벅스고 파란색이 S&P 500인데요. 2017년에 하워드 슈츠가 스벅을 떠나고 이때부터 1년 넘게 주가가 시장의 흐름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죠. 2018년 6월에 주가가 50달러까지 떨어졌었고요. 이때 스벅의 차기 CEO인 이 아저씨가 선언합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2021년까지 주주 환원을 25빌리언 해드리겠습니다. 이 25빌리언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들리시겠지만 이때 당시 스벅의 시총이 80빌리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시총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준다는 말이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도 30%가 남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후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고 스벅도 18조 원치 자기네 주식을 샀기 때문에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때 장사가 잘 돼서 어차피 주가가 올라갈 만한 타이밍 아니었어? 글쎄요. 스타벅스의 순이익 성장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참고로 이 하늘을 치솟는 이 부분은 2017년 말에 스타벅스가 중국의 조인트 벤처 파트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신세계 같은 중국의 로컬 파트너를 인수를 해서 걔네의 매출이 스벅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합쳐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자사주 매입 플랜을 발표한 이유는 여기서부터인데 이때 당시에 오히려 오퍼레이팅 인컴도 10% 정도 떨어졌었고 순이익 마진율이 50% 넘게 떨어졌었던 때예요. 근데도 주가는 이렇죠. 작년 3분기 결과가 갑자기 잘 나와서 이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 이해가 가지만 그 외의 구간들은 순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된 자사주 매입으로 초래된 인위적인 주가였던 것 같은데요. 2017년에 스타벅스는 자본 대비 부채 비율 72%로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회사였어요. 그러다 2018년에 자사주 매입 이후 장기 부채는 2배가량밖에 안 늘어났는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무려 10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분모인 자본이 5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2020년 현재는 2018년부터 특별히 큰 인수나 투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부채는 2배가 넘게 늘어났고 자본은 마이너스가 돼버린 바로 자본 잠식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미국은 자본 잠식이 된다고 해서 상장 폐지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참고로 이 자본 잠식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 일어나는 거 아시죠? 한정된 자산을 부채와 자본이 나눠 먹어야 하는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져서 자본이 낄자리로 없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 자본 잠식이나 부채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 잠식을 시켰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쉐어홀더스 에퀴티, 즉 주주들의 자본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올린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 과연 주주 환원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무리한 자사주 매입으로 한 달치 비상금도 남겨놓지 못한 채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아야 했어서 세간의 많은 비난을 받았던 델타 에어라인의 자사주 매입 총액은 5년간 총 11.5 빌리언이었습니다. 아까 스벅은 2년간 17 빌리언이었죠. 참고로 아까 스벅이 중국의 조인트 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데 쓴 돈은 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3 빌리언이었습니다. 이 17 빌리언을 차라리 투자했었다면 잘 나가는 배달앱 스타트업 하나 정도는 충분히 사고도 남았을 겁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자사주 매입이 투자자들에겐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시기가 와서 발표했었던 자사주 매입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올라갔었던 주가는 결국은 다시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 경영진이 주주들의 자본 잠식까지 일으키며 끌어다 쓴 부채가 저는 스벅의 나쁜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벅을 계속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스벅의 멤버십 카드 사용률, 로얄티 프로그램 액티브 유저, 모바일 앱 유저 수는 아직까지도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벅은 여기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와 아까 그 이자 없는 아름다운 부채의 환상적인 시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포텐이 있는데 얘네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있진 않지만 지금 스벅이 중국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중국 애들이 모바일이나 디지털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마켓, 2013년부터 중국의 카페 시장은 매년 18%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벅은 이미 중국에 4,000개가 넘는 매장을 갖고 있지만 올해 안으로 500개를 더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코로나 와중에도 거의 300여 개의 매장을 이미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타벅스가 이 중국의 조인트 벤처 파트너를 사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네랑 나눠 먹던 수익이 이제 100%다 스벅에게 돌아가고 있으니 직진출 세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수익성도 점점 향상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 스벅 주주님들이라면 몇 달 전에 터진 이 루이싱 커피 사건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회계 조작으로 나스닥에서 퇴출되었죠. 이 회사가 스벅에 얼마나 무서운 중국 라이벌이었냐면 여기 이 연두색이 스벅의 중국 내 매장 개수이고 청록색이 루이싱 매장 개수입니다. 엄청난 성장률로 스벅을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회계상 매출을 뻥튀기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추정한 일일 판매량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스벅이고 회색이 루이싱인데 작년 기준으로 스벅의 절반이 넘는 양의 커피를 팔아 제끼던 회사입니다. 이런 막강한 경쟁자가 요즘 회계비리 뒷수습에 소송이다 뭐다 해서 나중에 다시 사업을 재개한다 치더라도 당분간은 사업 확장에 힘쓸 겨를이 없을 테니 스벅에게는 걔네의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공짜로 주운 셈이 되겠죠? 스벅은 과연 좋은 주식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 경영진의 과도한 자사주 매입 플랜이 너무 싫고 지금의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가치를 쌓을 수 있었던 물리적 공간이 제공하는 브랜드 경험을 앞으로는 대폭 축소하겠다라는 플랜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퀘스천 마크이긴 하지만 앞으로 중국과 스벅카드의 포텐이 잘 터진다면 정말 가치 있는 주식으로 인위적이 아닌 방식으로 정당한 주가를 인정받게 될 거라 믿습니다. 또 지금이 스벅 사상 최악의 한 해잖아요. 내년엔 뭐가 됐든 무조건 플러스일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